네, 안녕하세요. 차파리박입니다. 오늘은 K5 3세대 모델 중고차 시세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해당 차량은 2019년도부터 출고가 됐고요. 충분히 지금 구매하시기에 적당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등급을 보시면 1.6 모델이 있고 2.0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LPG 모델이 있고요. 그 중에서 휘발유 차량으로는 1.6하고 2.0이 있는데 이게 또 호불호가 있어서 예전에는 2.0으로 이제 많이 타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1.6 모델도 많이 선호를 하셔서 차량 대수가 많은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1.6 모델부터 보게 되면 대수가 232대 정도가 있고요. 2.0 모델로 보게 되면 수도권에 323대가 있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2.0 모델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2.0 모델로 볼 건데 혹시라도 1.6 모델 시세가 궁금하다 하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시세표 뽑아서 사진으로 한번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0 모델부터 보게 되면 등급이 한 4가지로 나눠집니다.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트렌디는 이제 기본적인 모델이고요. 차량 대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렌트 쪽에서 넘어온 차량들이 조금 많습니다. 보시면 이제 용도 이력이 있는 차량들이 조금 많고요. 그래서 금액대는 1,50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조금 저렴하긴 하지만 개인이 탈 모델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선호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프레스티지 등급 이상은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이 등급부터 한번 볼 거고요. 금액대는 마찬가지로 1,500만 원대부터 시작해요. 트렌디랑 금액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프레스티지 등급 이상으로 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하는 거고 우선 1,500만 원대에서는 여기 8만 킬로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차는 K5 3세대가 아니죠. 근데 왜 3세대로 올려놨는지 모르겠지만 건너뛰고 바로 밑에 9만 9천 킬로 탄 차량이 있습니다. 색상은 검정색이고요. 외관 상태 깔끔하고 기본적으로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치만 아쉽게도 드라이브 IG는 빠졌고요. 차선 이탈은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정품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오죠. 상단에 하이패스 있고요. 유보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이고 사고는 없지만 교환이 조금 있네요. 운전석 앞문짝이 판금이 되어 있고 앞에 후드랑 라디에이터 소포트랑 오른쪽 팬더가 교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치만 단순 수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 이력 에는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밑에 누유 없다고 되어 있고 특이사항에 정비 이력은 2건 정도가 있네요. 차는 9월 24일날 들어왔어요. 들어온 지는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 이력이 있는 것과 교환 부위가 조금 있는 것 때문에 금액이 조금 저렴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1,620만원의 흰색이고요. 11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 있어요. 이 차도 마찬가지로 외관 상태는 깔끔합니다. 이제 등급이 방금 전에 봤었던 차량과 마찬가지로 그냥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들어간 옵션은 없고요. 이제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 용도력이 있고요. 왼쪽 팬더랑 뒤에 쿼터 패널이 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순 수리이기 때문에 사고 이력에는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밑에 누유는 없고요. 특이사항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차는 10월 31일 날 들어왔네요. 그래서 들어온 지는 대략 2달 정도 된 차량인 것 같고요. 금액대가 싼 차량 중에서는 이제 거의 용도 이력이 있는 차량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을 구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금액대가 이제 조금 더 올라가요. 한 1,700에서 1,800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1인 신조 차량이 하나가 있네요. 1,800짜리고 회색에 74,0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관 색상은 깔끔하고요. 방금 전에 봤었던 차량과 옵션은 거의 동일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이 있네요. 이 차도. 근데 1인 신조 차량이라고 하니까 이제 개인 렌트로 이제 운행을 했겠죠. 사고는 없고요. 완전 무사고에 밑에 누유 없고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차는 1월 6일날 들어왔네요. 그래서 들어온 지가 이제 5일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프레스티지 등급에서도 용도 이력이 있는 차량들이 조금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프레스티지 등급은 한 10만 킬로 근처에서 보실 거다라고 하시면 한 1,500에서 1,600만 원대 정도도 괜찮고요. 나는 그래도 키로수가 조금 더 짧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한 1,700에서 1,800만 원대 이 정도까지 보시면 키로수가 조금 짧은 차량들이 있어요. 다만 용도 이력이 있는 차량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노블레스 등급 보도록 할게요. 128대 정도가 있네요. 이제 금액 순으로 보게 되면 금액대는 1,7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메뉴 있는 차량부터 보게 되면 회색이고요. 키로수는 14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21년도 12월 달에 출고가 됐으니까 이제 출고된 날짜만 보면 거의 3년 정도가 됐는데 3년 동안 14만 킬로를 탔죠. 그러면 1년에 거의 5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한 거예요. 장거리만 운행을
주행을 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차들이 관리가 잘 됐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외관 상태 깔끔하고요. 앞에 계기판은 전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통풍 시트랑 어라운드 뷰도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 보시면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 있죠. 키로수 대비했을 때는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옵션도 나름 준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 볼게요.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이고 사고는 없습니다만 왼쪽 팬더랑 앞에 후드, 라디에이터 서포트가 교환이 되어 있고요. 밑에 누유는 없고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차는 1월 3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지가 대략 한 8일 정도 된 차량이고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키로수가 조금 많아도 연식이 짧고 차 가격이 조금 저렴하면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보셔도 괜찮을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니까 또 키로수가 갑자기 5만 킬로짜리가 나옵니다. 키로수가 너무 짧아지죠 갑자기. 그러면 사고가 있을 확률이 조금 높아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인사이드 패널이 판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차는 사고차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구매를 못할 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거 하나만 판금이 조금 됐다고 하면 충분히 구매를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이쪽 멤버는 하우스까지 충격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여기 인사이드 패널까지는 살짝 판금이 들어갔다고 해도 운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밑에 누유는 없고요. 특이사항에 후드 탈착 도색, 조수석 뒷문 부분 도색, 조수석 앞문 쿼터 패널 부분 판금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우측으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는 11월 13일날 들어왔고요. 그래서 들어온 지는 대략 2달 정도 됐고, 사고가 있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키로수가 5만 킬로대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저는 팔지 말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액대가 1,800만원대로 올라가고요. 그러면 이제 7만 킬로대에 있는 차량들이 보여요. 여기 흰 색깔 차량도 하나 있는데 외관 상태에 크게 이상 없고 드라이브 와이즈 있죠. 앞에 전자계기판 있고요. 뭐 옵션은 방금 전에 봤었던 차량하고 크게 차이 없죠. 어라운드 뷰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이 있네요. 그건 조금 아쉽고, 교환하고 판금이 좀 있습니다. 왼쪽 팬더부터 시작해서 운전석 앞문짝이 교환이고 뒷문짝은 판금이 들어갔고요. 나머지 앞에 후드랑 라디에이터 서포트도 판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교환이기는 해서 사고 이력에는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밑에 누유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고 정비 이력이 4건 정도가 있네요. 요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식이 2021년도에 출고됐고 7만 킬로니까 지금 4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7만 킬로면 1년에 대략 한 2만 킬로대 정도 주행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옵션도 좋고 키로수도 정상 키로수 범위 내기는 하지만 아까 봤듯이 교환이 조금 있기 때문에 보험 이력은 잘 확인하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노블레스 등급은 1,800만원대 정도에서 보셔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고, 나는 키로수가 조금 짧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 페이지로 가니까 1,900만원대 정도 봤을 때 한 5에서 7만 킬로대 있는 차량들이 보이고요. 여기에 1,899만원짜리 흰색깔 5만 7천 킬로 탄 차가 하나 있어요. 1인 신조고 용도 이력이 없다고 하죠. 색상은 흰색입니다. 외관 상태는 깔끔하고요. 옵션은 뭐 크게 차이 없겠지만 아쉽게도 드라이브 와이즈가 빠졌어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키로수가 5만 킬로대로 조금 짧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 없고 사고 없고요. 단순 교환은 2개 정도가 있습니다. 밑에 누유 없고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은 없죠. 이제 들어온 지는 한 달 정도 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노블레스급도 한 2천만원 안쪽에서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그니처 등급 보겠습니다. 수도권에는 69대 정도가 있네요. 금액 때는 한 1,600~7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만 금액이 싸기 때문에 사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고가 있죠. 커터 패널이 교환이 되어 있어서 이제 사고 차량으로 들어가고요. 운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사고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고가 있다는 것 때문에 금액이 조금 저렴하게 판매가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키로수는 보통 한 7만에서 8만 킬로대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1,970만원의 검정색이고 7만 킬로 주행한 차량인데, 여기 보시면 베이지 시트의 풀옵션이라고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관 상태는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고, 어라운드 뷰가 원래 여기 앞에까지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카메라가 약간 이상한지 지금 앞에 쪽은 안 나오죠. 요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HUD가 안 보이죠. 그래서 HUD는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완전 풀옵션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준수한
옵션은 가지고 있지만 아까 여기 어라운드 뷰에서 앞에 쪽에 카메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만약 이 차를 생각을 하신다면 요거는 한번 차주분이랑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2천만원대로 넘어가고요. 한 2천만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가야지 한 4에서 5만 킬로대에 있는 차량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130만원의 회색이고요. 4만 7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 있습니다. 이제 완전 풀옵션이라고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전자기판이 있고요. 내부는 일반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차도 앞에 HUD가 빠진 것 같죠? HUD 제외하고 나머지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완전 풀옵션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용도 이력은 없고요. 사고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단순 교환이랑 판금이 들어가 있고요. 밑에 뉴 없고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옵션대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키로수가 4만대로 조금 짧은 편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흰색의 썰루프 있는 차량도 한번 볼게요. 금액은 2,299만원, 거의 2,300만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흰색의 5만 7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관 상태는 깔끔하고요. 보시면 이제 나머지 옵션들은 이제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여기 이제 HUD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차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인 것처럼 보여지고요. 성능 기록부 보게 되시면 용도 이력이 있네요. 근데 차주분이 적어 놓으신 거 보니까 1인 신조 차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 렌트로 진행을 하셨던 것 같고, 근데 교환이랑 판금이 조금 있네요. 앞에 후드랑 라디에이터 서포트가 교환이고 조수석 뒷문짝이랑 쿼터 패널이 판금이 되어 있어요. 뭐 운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고 이력에는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밑에 뉴는 없고 특이사항에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보험 이력이 내 차 피해 1회에 57만원 정도가 있네요. 차는 12월 31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교환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흰색 차량이고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대에서 보셔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그니처 등급 정도로 보실 거라면 금액대를 한 2천 초반대 정도 이상은 보셔야지 조금 괜찮은 차량들이 보이고, 거의 풀옵션급으로 들어간 걸로 보셔야 된다고 하시면 한 2,300대 정도는 보셔야지 조금 괜찮은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5 차량 중고차 시세 한번 봤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저렴해진 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치만 아직까지 인기가 있는 차종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처럼 이제 눈에 띄게 확 감가가 되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1,000만원 이상 감가가 됐다면 저는 충분히 타셔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요. 금액이 천천히 떨어지는 차량들은 나중에 팔 때도 그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금액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을 보시면 지금 구매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중고차에 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 저도 딜러입니다.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인천 주안 매매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고차 딜러고요. 제가 보는 전산도 이제 딜러 전산이에요. 그래서 사원증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전산이기 때문에 제가 요 전산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자는 시간만 아니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